4개월 만에 출시 수량 100만 개 돌파. 이름 따라 가는 것 같아요. 그쵸? 레디언손 100, 100만 개 돌파. 기사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시 이후로도 꾸준히 인기가 있었던 제품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왠지 지금보다 더 잘 팔 수 있을 것 같은, 더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정확하게 알고 좀 확실하게 전달하자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5년차 간호사였고요. 지금은 안녕인쇄덤이라는 대리점을 지금 강원도 정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본부 제품마스터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W본부 수사허브 기획팀 부팀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제 이런 그 프로필을 이렇게 읊어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자기 PR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나만의 프로필로 자기 PR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름이 지나고 지금 벌써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피부 같은 경우는 환경, 특히 계절적인 영향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계절마다의 피부 고민이 있는데 여름철에 가장 큰 피부 고민을 물었더니 미백, 모공, 탄력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환절기, 가을철에 가장 큰 피부 고민은 각질, 속건조, 거친 피부결, 탄력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름철이나 환절기 피부 변화로 인한 대처 방법은 대체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기초 화장품을 바꾼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과반수 이상이 그런 의견을 차지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그 계절적인 요구는, 피부 욕구는 미백, 보습, 모공, 탄력이겠죠, 지금. 그런데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으로 기초 화장품을 바꾸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제품이 있다면 당연히 그 제품으로 바꿔서 쓰게 되겠죠. 거기에 딱 맞는 제품이 바로 레디언손 10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금부터가 레디언손 100의 진짜 레이스가 되는 거죠. 레디언손 100은 물론 이제 보습과 탄력, 그리고 모공, 이런 것에도 탁월하지만 특히 미백에 효과가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레디언손과 미백에 대해서 다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저는 그 단어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 사전 검색을 먼저 해봐요. 그래서 미백이라는 그 단어를 사전에 검색해 봤더니 살갗을 아름답고 희게함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의 그 미백이라는 것은 백인처럼 하얗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백인처럼 하얗게 되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백인의 피부는 자외선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기미, 주근깨, 잔주름 등이 생기기가 쉽고 또 피부암 발병률도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시면 그냥 희게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아름답고 희게 한다라고 나왔죠. 그런데 우리 아름다움의 기준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피부, 살갗의 기준은 무조건 하얗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연의 피부톤에 맞게 밝고 맑고 환한 피부로 개선해주는 화이트닝과 브라이트닝이 트렌드인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본연의 피부색들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럼 본연의 피부색들은 왜 다 다른 것일까? 우리 피부색이 다른 이유는요, 바로 오랜 기간 동안에 지역별로 일조량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음, 적도에 가까울수록 여기 피부색 지도하고 함께 보시면요. 피부색이 검게 나오죠.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도에 가까울수록 자외선량이 많겠죠. 그래서 그 자외선량이 많은 적도에는 피부색이 검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고위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피부색이 연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자외선이라는 거는 살균 작용도 하고 우리 몸의 비타민 D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뭐 피부암이나 피부 노화, 색소 침착, 홍반 이런 그 반응들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은 남아프리카나 이런 적도 지역의 분들은 자외선을 덜 흡수하도록 멜라닌이 색소의 양이 많아져서 검은 피부가 된 것이고, 그리고 반면에 일조량이 적은 고위도 지역에서는 멜라닌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색이 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시아인들은 좀 중간색이죠. 그러면 이 멜라닌, 대체 이 멜라닌은 무엇일까? 우리 많이 봤던 그림이에요. 그쵸?
익숙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각질 형성 세포와 턴오버 주기를 얘기할 때 이 그림을 봤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각질 형성 세포 대신 색소 형성 세포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각질 형성 세포, 우리 피부 표피층 가장 아래쪽에 각질 형성 세포가 있어서 이렇게 피부 겉으로 올라온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각질 형성 세포의 10개당 하나 정도로 색소 형성 세포, 멜라닌 세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멜라닌 세포의 모양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문어가 꼭 거꾸로 있는 모양처럼 생겼죠. 그리고 여기 돌기가 있어요. 이렇게 팔같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렇게 돌기가 있는 세포들은 뭔가를 이렇게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역시나 이 색소 형성 세포는 이 돌기를 통해서 멜라닌이라는 그 색소를 퍼뜨리는 데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멜라닌 색소가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각질 형성 세포를 타고 올라와요. 그런데 그 각질 형성 세포라는 거에는 그 중앙에 핵이 있고 그 안에 DNA가 있어요. 근데 이 DNA는 자외선의 그 영향을 받게 되면 파괴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멜라닌이라는 것은 이 핵을 보호하게끔 이렇게 위쪽으로 분포해서 우산처럼 꼭 우리 사람의 머리 같기도 하죠. 그러면서 DNA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마운 세포죠.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하자면 천연 내장형 자외선 차단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유기자차처럼 자외선을 흡수해서 그것을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살균 효과와 항균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 멜라닌 색소 자체가 갈색이나 흑갈색이기 때문에 피부색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멜라닌 멜라닌 세포는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미백 성분의 작용 과정을 알기 위해서, 작용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생성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 돼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외선을 받게 되면 우리 멜라노사이트, 멜라노 세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티로신이라는 것을 생성하게 돼요. 티로신. 여기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부분만 잘 생각하시면 미백 과정이나 원리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세요. 티로신이라는 걸 생성해서 이 티로신이 티로시나제라는 효소를 만나서 산화되게 돼요. 산화되는 그 찌꺼기가 바로 멜라닌 색소가 되는 거고요. 그 멜라닌 색소는 멜라노좀이라는 주머니를 타고 케라티노사이트, 우리 각질 형성 세포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피부층에 축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서서히 분해되게 되는 거죠. 이 네 가지 과정, 이런 과정들만 잘 관리를 해준다면 우리 이런 색소 침착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예방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멜라닌 색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NA를 보호하는 참 고마운 색소이긴 하지만 우리가 미용적으로 참 반갑지가 않죠. 너무 많이 생성이 되면 우리 피부에 이렇게 피부 상담하게 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색소 침착 등의 그런 증상들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좀 반가운 녀석은 아니에요. 먼저 보시면 주근깨 많이 생기죠, 주근깨. 피부색이 흰 분일수록 많이 호발하고요. 양쪽 뺨에 깨알같이 이렇게 갈색 반점이 무수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진해지기도 하고 겨울에는 또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멜라닌 세포 크기와 색소량이 많아져서 수는 그대로이지만 이렇게 갈색 병변으로 보이는 것이고, 기미 우리 상담할 때 많이 들어보시죠? 주로 중년 여성의 호발이에요. 광대뼈 위치에 갈색의 반점이 좀 넓게 발생하시는 거고, 자외선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도 중요한 원인이고, 그리고 흑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햇빛에 의해서 발생하는 흑자는 일광흑자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 노인에게서 90% 이상 발생이 돼요. 경계가 명확하게 지어지는 갈색 반점이고, 색소 함성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흑자와 검버섯을 좀 따로 분류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흑자에서 조금 발전된 형태가 검버섯이 되기도 해요. 흑자는 그냥 색소 침착만 있는 것이지만 검버섯은 약간 이렇게 표피의 증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모양이거든요.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노인분들에게 많이 생겨나는 그런 색소 침착의 증상입니다. 이런 색소 침착의 증상들은 아까 계속 쭉 말씀드린 것처럼 멜라닌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멜라닌의 생성 원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예방과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방을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제 끝에 있지만 우리 자외선 차단제가 제일 중요해요. 자외선을 일단 차단을 해야 그런 생성되는 원리들이 생겨나지가 않겠죠. 그리고
우리 그 이미 멜라닌 색소로 인해서 생겨난 색소 침착들은 이런 미백 제품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멜라닌이 그 각질 형성 세포를 타고 올라와서 탈락된다고 했잖아요. 탈락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세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질 관리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레디언손 판매하실 때 지금 요렇게 세 세트만 판매하시는 거는 좀 이렇게 뭐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만족도가 더 높아지기 위해선 이렇게 세안제와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까지 같이 세트로 판매하시는 게 굉장히 좀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고객분들도 더 만족을 하시고요. 이렇게 세 개라고 생각하면 조금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세안제부터 선제까지 관리를 해드렸을 때 훨씬 더 만족하시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꼭 권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멜라닌 그 개선을 하는 미백 기능성 제품들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이런 관리하는 미백 제품을 고르기 전에는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식약청에서 인증한 미백 기능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식약청에서는 미백 효과를 내는 성분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농도까지 지정을 하고 있어요. 안전성을 인증받은 그런 성분들이고 9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성분은 알부틴과 나이아신 아마이드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레디언솜에는 어떤 미백 성분이 들어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세 가지 모든 성분에 들어있는 공통 성분이에요. 이거는 크림 그리고 앰플 그리고 토너에 모두 들어있는 성분들. 우리 RK 리만 코리아의 약자죠. 그래서 독점 성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허 성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RK 스노우 플레이크 모양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꽃 모양이. 예, 음방울 수소나 비늘줄기 추출물이라고 하는데 너무 예뻐요. 그쵸? 그래서 순백의 아름다운 꽃으로 고급 부케에도 요즘에 사용이 많이 된다고 해요. 네,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나르시스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에게 자아도취되어 있는 청년이었는데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 빠져서 죽었죠. 그래서 그 죽은 곳에 피어난 꽃이 바로 수선화라고 해요. 그래서 수선화과의 꽃들은 모두가 아름답고 향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수선화과들은 알뿌리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수분 저장고, 굉장히 많은 그 수분을 저장할 수 있어서 이 알케이 스노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눈꽃이에요, 이름이. 그렇지만 그 혹한의 기후에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강한 생명력이 아마 그 줄기에 있는 뿌리에 있는 그런 그 저장고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강한 생명력을 보이고 보습, 탄력, 항산화, 미백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타 화이트존. 화이트존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실 거예요. 어떤 게 들어있을지. 예, 비타민이 들어있는 비타민이 화이트닝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타 화이트를 내는 그런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인제던만의 5가지 비타민을 이렇게 컴플렉스 시켜놓은 거죠. 가장 먼저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가 있어요. 비타민 C 유도체예요, 이거는. 원래 비타민 C, 우리 그 단일 비타민 C는, 순수 비타민 C는 아스코르빅산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스코르빅산은 효능은 좋지만 굉장히 자극적이고요. 그리고 빛과 공기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금방 산화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고요. 강한 항산화 특성이 있고 그리고 콜라겐의 합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부 탄력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멜라닌 생성 과정 중에서 티로신이라는 걸 설명했었잖아요. 그 티로신이 산화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미백 효과도 굉장히 큰 그런 성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타민은 토코페롤이라는 거예요. 지용성 비타민 E. 지용성,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유분이 있을 것 같죠? 우리 유분이 있는 그런 제품들은 거의 피부 장벽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수분을 좀 공급하면서 수분을 이렇게 막아두는 역할도 하고요. 진정작용에도 효과를 줍니다. 이 또한 그 비타민이기 때문에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어, 이 토코페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분감이 많기 때문에 수분이라서 수분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수분을 지켜내는 그런 영향력이 큰 거죠. 그래서 건조함, 발적, 습진, 건선에 관련된 그런 증상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해요. 건선은 증상이에요. 이거는 병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치료까지는 아니지만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C,
함께 사용하면 그 비타민 C의 항산화 효과를 최대 4배까지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서로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비타민은 판테놀이에요. 비타민 B라고 하거든요. 우리 판테놀 다 아실 거예요. 기저귀 연고, 그렇죠? 이렇게 기저귀 발진에 쓰는 연고인데 피부에 흡수될 때 비타민 B로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특징 자체가 성장을 자극해서 화상이나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여기서 주목하실 만한 점은 우리가 수분이라고 하면 히알루론산을 되게 많이 떠오르게 돼요. 근데 수분, 우리 판테놀도 수분 자석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도 크고, 그리고 또 그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도 크다고 해요. 그래서 보습 기능에도 굉장히 탁월한 그런 성분입니다. 특히 또 판테놀 같은 경우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함께 쓰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나오죠. 비타민 B3 유도체인데요. 제가 이제 간호학 공부를 할 적에 봤던 증상 이런 그 질환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펠라그라라는 질환이었는데 그 질환은 이제 포디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더마타이티스, 피부염이에요. 이제 피부가 두꺼워지고 착색도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습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질병이 증상인데 이게 바로 비타민 B3, 니아신이라는 게 결핍하게 되면 이런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이아신아마이드 이 니아신과 피부와는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면 아실 수가 있고, 제가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처음에 써놓고 니아신 결핍증을 설명드렸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비타민 C, 비타민 B3 유도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니아신이 원래 순수 비타민 B3거든요. 그런데 니아신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니아신을 쓰게 되면 니아신 플러시라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혈관을 팽창시켜서 피부가 붉고 가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 유도체, 더 안전성이 있는 그런 유도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식약청에서 인증한 미백 기능 성분으로 승인을 받은 성분이에요. 어떻게 미백 기능을 하느냐? 멜라닌이 피부 표면으로 이동할 때 있었잖아요. 그 이동하는 경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 표피 속 깊은 곳에서부터 벌써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모공 여드름 개선 효과에도 탁월하고 항산화 효과도 역시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헤스페리딘, 굉장히 생소한 그런 비타민들이 많이 있죠. 비타민 P라고 하는데 부족하게 되면 비타민 C의 흡수가 저하돼요. 그래서 동맥경화나 면역력 저하 등의 그런 전신 증상들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 그런 성분이고, 코로나19 치료 효과에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성분이죠. 그런데 우리 피부에 썼을 때는 항산화 효과와 항염 효과를 내는 그런 고마운 성분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비타 하이트점을 받고요. 이제 콜라지니어를 볼 건데, 이름처럼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합성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탄력과 그런 보습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데퍼디 추출물. 예, 요거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수선화는 눈꽃 수선화예요. 근데 지금은 바다 수선화예요. 바다에서 자라는. 바다에서는 식물이 그렇게 잘 자라지 못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또 가장 더울 때 꽃을 피운다고 해요. 그래서 역시나 알뿌리 식물로 수분 저장 능력이 크고 생명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멸종 위기 희귀식물이래요. 비싸겠죠, 그쵸? 근데 이런 성분을 넣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좀 고퀄리티라는 거. 그리고 이 미백에도 작용을 하는데, 아까 티로시나제라는 효소를 만나서 산화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티로시나제라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서 저해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미백에도 효과가 좋은 그런 성분입니다. 마지막, 금화교 추출물. 금화교 추출물은 우리 달팽이 크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달팽이 점액이 피부 탄력과 그리고 또 수분 충전에 좋다고 해서 유명했었죠. 굉장히. 지금도 많이 유명하죠. 근데 금화교 같은 경우는 식물성 점액이에요. 식물성 점액. 달팽이 점액보다 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 식물성 점액에는 많이 알고 계시는 알로에, 참마, 해조 추출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점증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보습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식물성 콜라겐도 들어있고요. 항산화 효과, 항염 효과를 주고 또 과색소를 침착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백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성분으로 지금 들어있는 거고요. 우리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희 팀 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매니저님들한테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어, 이게 뭐 어떤 특정 제품 하나만 가지고 비교하기는 사실 좀 어폐가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보시기에 그래도 우리 제품의 흡수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요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달팽이 크림이 있었어요. 예전에 썼었거든요. 근데 달팽이 크림하고 액티브 크림 EX랑 흡수율을 좀 비교해보고 싶어서 한번 발라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크림은 도브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해봤었는데, 위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달팽이 크림이고요. 여기는 지금, 저희 인세덤 액티브 크림 EX예요. 근데 바를 때 제가 EX를 더 많이 발랐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찍는 순간에도 흡수가 많이 된 모습이고, 지금 흡수율을 보시면 30분 후에 저희는 흡수가 다 됐죠. 그리고 달팽이 크림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남아있고 40분 후에도 이렇게 남아있어서 제가 이거를 요때는 1시간 후에는 좀 문질렀어요. 이렇게 달팽이 크림만 흡수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근데 저희 제품은 흡수가 될수록 보세요. 굉장히 매끈하고 보습력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요철이 없어 보이죠. 그러면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 영상은 달팽이 크림이에요. 잠시만요. 음. 이거는 달팽이 크림인데 이렇게 흡수가 되고 난 후에도 이렇게 좀 균열이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좀 주름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우리 인세덤 액티브 크림 EX인데 굉장히 매끈하고 주름이 거의 없는 모습, 팽팽하게 펼쳐져 있는 듯한 모습이죠. 이렇게 손으로 대고 펼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관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요게 영상이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레디언솜하고도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레디언솜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잠시만요. 달팽이 크림과 레디언솜 맥 크림 흡수율을 좀 비교를 해봤고요. 이렇게 발랐을 때 어느 쪽이 달팽이 크림이고 어떤 쪽이 레디언솜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보시면 여기가 지금 달팽이 크림이고요. 여기는 레디언솜인데 굉장히 보습력도 굉장히 달라 보이죠, 지금. 음. 그리고 이쪽 손이 조금 환해 보이는 이유는 제가 이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실험 중이었는데 실패했어요. 뭐였냐면 레디언솜을 한쪽에만 발라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변하는지. 근데 조명 때문일 수도 있는데 조금 환하게 나온 거 있고 여기만 발랐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다 흡수됐을 때 달팽이 크림은 흡수되고 제가 조금 또 문질렀지만 이렇게 뭔가 좀 윤기가 그렇게 많이 나는 모습이 아니고 주름이 좀 관찰되죠. 근데 레디언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촉촉해 보이고 매끈한 모습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제품군하고 비교해서 이거를 뭐 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끼리는 이렇구나 이렇게 흡수율이 좀 다르구나라는 거는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그런 성분들을, 좋은 성분들을 우리 중요한 공법에 넣었죠. 그러니까 피부속까지 흡수가 잘 빠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금 흡수율의 효과를 지금 보신 것과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리포솜. 리포솜은 우리 피부 친화적으로 세포막하고 유사하게 만든 인지질이죠. 그래서 그 인지질 이중층을 세포막에서 이렇게 나의 세포처럼 받아들여서 잘 이동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공법이고, 그 공법을 마이크로 플루다이저라는 그런 특수한 그런 기계를 통해서 굉장히 좀 작은 입자로 만들었어요. 안정성 있게, 그리고 더 작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루다이저 공법을 통해서 크림을 한 번 패스를 시켰는데, 이렇게 입자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죠? 예. 이렇게 입자율이 굉장히 작아지는, 그래서 흡수도 빠르고, 더 효과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공통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단독 성분으로 봐도 사실 다들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효과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죄송해요. 어디 들어간 줄 알았어요. 마이크로 플루다이저 에센셜 토너를 먼저 보시면요. 용량은 100cc. 굉장히 넉넉한 용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이고, 모든 피부 타입이고요. 가격도 77,000원. 저는 이게 에센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에센셜 토너 같은 경우는 보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백 성분도 다 들어있지만 보습에 특화된 제품. 그래서 영양을 주는, 보습으로 영양을 주는, 피부 속의 보습력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고, 유연한 코팅막을 형성해주고, 또 앰플과 크림의 흡수를 증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아까 성분들이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줄 그어져 있는 거 보시면요. 하이드로제네이티드 폴리데센,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미네랄 오일 많이 썼었잖아요. 예전에 화장품에. 근데 미네랄 오일은 좀 저렴하긴 하지만 보습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석유에서 얻는 성분이라서 피부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많이 쓰질 않죠. 그래서 이런 미네랄 오일의 그런 성분적인 특징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오일이고요. 피부결을 관리해주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습 영양 수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에는 요거예요, 바로. 여기 길게 그어져 있는 이 줄을 보시면 우리 다 알고 계세요. 이거 이름 보시면은 뭐예요? 음, 히알루론산, 그쵸? 히알루론산이 11종으로 들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으면서 보습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폴리글루타믹 액시드 같은 경우는 천연 보습 성분이에요. 우리 히알루론산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만 이 폴리글루타믹 액시드가 히알루론산보다 10배나 더 높은 그런 수분 보충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5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물 분자를 끌어당기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에센셜 토너 같은 경우는 수분, 영양에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앰플. 보시면은 앰플은 30cc예요. 근데 요거 설명하실 때 막 너무 용량이 작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는 이렇게 따서 쓰는 앰플하고 비교를 해드리거든요. 따서 쓰는 앰플은 하나 따면은 다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용량을 조절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거의 21cc가 들어있어요. 3cc씩 뭐 7개나 아니면은 뭐 10개가 들어있어도 뭐 2cc씩 들어있거나 그런데 저희는 30cc 용량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역시나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이고요. 또 모든 피부 타입이고, 이런 용량에 이런 효과를 주는 제품인데 12만 1,000원이면 사실 이 또한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니죠. 미백 강체 앰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SK땡 있잖아요. SK땡 거기 보시면 광채 그 에센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제품하고 비교해 보시면 효과적으로나 가격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 플루다이저 공법 처리를 3번 했습니다. 아까 한 번만 했는데도 그렇게 입자 차이가 크게 나는데 지금 3번이나 했으니 얼마나 이게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작은 그런 미세한 그런 입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 흡수도가 194%, 그리고 피부 흡수 깊이나 속도도 189%로 굉장히 많이 좀 빨라지고 좀 깊이 흡수가 되는 거고, 세럼 에센스보다 효능을 극대화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토스포이드 타입이기 때문에 따서 쓰는 것보다 굉장히 좀 편리한, 그리고 광채 고동축 제품이다. 그래서 좋은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공통되는 성분들도 당연히 들어있지만 여기 보시면 마카다미아 씨 오일. 우리 마카다미아는 어, 좀 견과류의 왕이라고 하죠. 네, 견과류의 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체 피부의 그런 피지 구조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흡수가 되고요. 끈적이거나 겉도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오일의 별명이 있어요. 사라지는 오일이라고 해요. 오일이지만 겉도는 증상이 없어서. 근데 이 오일에 들어있는 팔미트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그 성분 때문에 이런 그 효과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30대 이후에서부터 우리 피부에서 원래 있었지만 감소한다고 해요, 이것도. 그래서 수분 충전과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성분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게 콜레스테롤은 왜 들어있지? 해서 우리 콜레스테롤 아시잖아요, 그쵸? 우리 혈관 속에 많이 쌓이게 되면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성분인데, 콜레스테롤 자체도 사실은 그런 찌꺼기를 이렇게 뭐 배출해주는 그런 고마운 역할인데, 얘도 좀 오해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 피부에는요, 우리 그 피부 각질층 있잖아요. 각질층에 지질층이 있었잖아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그 시멘트 역할을 하는 그 그 시멘트 역할을 하는 거기에 보면 세라마이드가 거의 40에서 50%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 장벽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해바라기 씨 오일이 많이 들어있죠. 근데 해바라기 씨 오일은 비타민 A, C, D, E,
그리고 카르티노이드라고 해서 또 이런 쪽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에 도움을 주는 또 오메가6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항산화나 보습, 또 지방산을 보충하는 데도 효과를 주고 또 상처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카다미아씨 오일처럼 모공을 막지 않고 빠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지성 피부 타입에도 쓰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성분이고요. 그리고 세라마이드 앰피는 우리 예전에 강의할 때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지지층을 구성하는 40에서 50%의 지지층의 구성인자고요. 그리고 여기 복사나무꽃 추출물, 백화사설초 추출물 이런 것들은 미백 성분이거든요. 복사나무꽃 우리 어떤 피부 되고 싶으세요? 그럼 저는 복숭아 같은 피부가 되고 싶거든요. 복사나무 꽃도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그래서 항산화의 작용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그 티로시나제라는 그런 효소가 활성하는 것들을 좀 막기 때문에 멜라닌을 이렇게 생성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밝은 피부톤을 개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백화사설초 추출물은 그 멜라닌 색소가 피부 겉에 이렇게 침착되는 것을 막아줘서 미백 효과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아데노신은 우리 항산화에 좋은 제품들, 성분들이 들어있고 마지막 레디언송 백의 크림. 크림은 50cc예요. 좀 작아 보이죠? 우리 EX에 비해서. 그치만 용량은 똑같다는 거. 그리고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이고 모든 피부 타입에 99,000원. 사실 크림 우리 인세덤 그 액티브 EX가 너무 싸죠. 그쵸? 너무 저렴하죠. 이게 99,000원 정도가 좀 적당한 가격일 것 같은데, 근데 레디언송 같은 경우는 그 효과 대비 굉장히 진짜 가격이 잘 나온 그런 제품이고, 광채 탄력 크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위에 좋은 그런 공통 성분들도 다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탄력을 주는 그런 역할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크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플루다이저 처리를 4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아까 한 번 한 거에 비해서 또 3번 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입자가 작아졌겠죠. 그래서 피부 속까지 친밀도를 개선해줘. 친밀도를 개선해준다는 게 바로 탄력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속과 겉에 이중 탄력을 준다는 거. 이중 탄력. 그리고 액티브 크림의 10분의 1 크기의 입자래요. 제가 액티브 크림하고 이 레디언솜하고의 흡수를 비교했어야 되는데 사실 레디언솜 같은 경우는 더 농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비교는 따로 안 해봤고요. 이렇게 세 개 보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삼중 케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삼중 케어. 토너를 통해서 충분히 보습으로 기본을 다져놓고, 그리고 앰플을 통한 집중 케어, 그리고 크림으로 탄력, 보습, 마무리. 네, 완벽한 삼중 케어죠. 세 가지 제품을 같이 썼을 때 오는 그런 효과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제일 궁금해하시는 사용법인데, 저 강의 때 항상 말씀드리죠. 사용법 정해져 있는 게 없다고, 조율법이라고 생각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 일단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사용하셔도 돼요. 예, 그래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사용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삼중 케어, 예, 완전 멀티플 케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드리거나 문지르셔도 돼요.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지난번에 우리 김민정 과장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팩처럼 쓰셔도 되고요. 다만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내 피부에 맞게끔 양을 조율해서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순서는 우리 세안, 둘 중에 한 제품으로 세안을 하신 다음에 수분 보습 진정 주고, 그리고 인쇄덤과 같이 사용할 때예요, 이 순서는. 그리고 부스터 먼저 뿌려주시고, 그리고 토너, 앰플, 그리고 세럼, 그리고 부스터 한 번 더 하시고, 뭐 쓴다면 스틱밤을 여기다 끼우셔도 되고, 마지막에 하셔도 되고요. 크림은 레디언션 먼저 쓰시고, 액티브 쓰시고.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요, 생각해 보시면 단순한 원리예요. 레디언솜이 입자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 작은 입자대로 먼저 쓰시는 건데 일단은 수분 준 다음에 기능성을 쓰시는 거고 이 기능성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입자부터 쓰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스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묽고 입자가 작기 때문에 가장 먼저 쓰시고 또 효과적으로도 다른 제품 쓰기 전에 부스팅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쓰시는 거고 그리고 레디언솜 토너를 쓰시고 그리고 앰플 쓰시고 세럼 쓰신 다음에 이제 부스터를 한 번 더 하시고 크림 같은 경우도 액티브엑스보다는 레디언솜이 더 입자가 작기 때문에 먼저 사용하셔서 흡수율을 더 빨리 흡수를 시키신 다음에 액티브 크림을 좀 리치하게 발라주시면 효과가 좋겠죠. 마지막에 우리 자외선 차단 보호 재생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킨케어 할 때 순서랑 비슷해요. 그죠? 똑같죠? 그렇지만 너무 오일리하다고 느껴지시면 이런 오일이 들어있는 미스트 등의 그런 제품들은 사실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분이 부족하다, 수분감이 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카밍젤을 통해서 뭐 수분을 더 보충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민감하고 트러블이 났을 때도 카밍젤 통해서 진정을 시켜주시면은 효과가 좋겠죠. 또 피부결이 만약 거칠다, 내가 이거 쓰면서 피부결이 좀 거친 것 같다 하면은 덜 발라서가 아니고요. 세안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세안부터 꼼꼼하게 다시 해 주셔야 합니다. 제품의 그 성분과 기능에 맞춰서 그 조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레디언솜을 쓰시면서 고객분들이나 우리 사업자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레디언솜 사용 후에 다크닝이 심해졌어요. 네. 레디언솜은 우리가 사용 전에 이미 자외선에는 노출이 됐었어요. 그쵸? 멜라닌이 이미 이미 노출된 자외선의 영향으로 멜라닌이 생성이 되고 있었겠죠. 턴오버 주기에 따라서 그 멜라닌 색소가 각지층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보통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짙어진 피부색은 원래대로 돌아오기까지 한 두 달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외선의 자극을 받지 않은 그런 기저층 세포가 각질층까지 새로 올라와야 우리가 원래 피부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멜라닌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중간에 미백 기전에 의해서 차단될 수도 있지만, 훨씬 전에 만들어진 멜라닌은 올라와야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디언솜 사용 2주에서 한 달 차에 다크닝을 가장 많이 느끼는데, 첫 번째 이유는 레디언솜 효과와 또 이미 올라오고 있는 그 멜라닌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균일하지 않은 피부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톤이 균일하면 오히려 밝아 보이지만 균일하지 않았을 때는 더 칙칙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디언솜 효과로 피부톤이 밝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안 보이던 그런 잡티나 색소 침착들이 두드러지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우리 색소 시술을 받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백에서는 자외선 차단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외선 차단이 제일 중요한 거죠. 두 번째, 한 번만 썼는데 트러블이 올라왔어요. 가장 중요한 건요, 각질 제거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세안부터 각질 제거부터 제대로 해주시면 되고, 또 두 번째는 수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했을 때는 유분만 많이 생겨날 수 있어요. 우리 레디언솜에는 유분이 많아서가 아니라 뭐 지방산에 관련된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뭐 세라마이드 MP나 뭐 아까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장벽을 강화하는 지지층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분과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수분도 충분하지 않은데 이것만 냅다 많이 바르시게 되면 트러블이 발생하실 수가 있고요. 또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시게 되면 아무리 흡수가 다 잘 된다고 해도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트러블이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당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쓰시면서. 당기는 거는 제품 흡수율이 빠르잖아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흡수율은 처음이라서 너무 어색해서 그래요.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흡수율이나 이런 제품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수일 내에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수분 그 제품하고 같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또 토너를 반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도움 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두드리고 문질러도 되나요? 도구해도 되나요? 네, 일반 스킨케어 사용하듯이 찹찹찹찹 이렇게 두드리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이크로 플루다이저 공법을 통해서 안정성이 커졌기 때문에 립보솜이 깨질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도브는 저는 사실 그렇게 권유하진 않아요.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도브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뭐 도구를 이용한다고 해도 이렇게 균일하게 도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레디언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장벽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칫 도브를 너무 과하게 하시면 이런 모공을 맞게 돼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처음부터 너무 과한 도브는 금지. 그 대신 조금 이제 적응이 됐을 때는 한 번씩 도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도브보다는 화장솜이나 팩을 이용해서 이렇게 팩을 하시거나 하는 것도 효과가 좋고 또 크림 같은 경우는 좀 흡수를 시키면서 레이어링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고객에게 권하면 좋을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을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스키멀리즘을 추구하는 고객. 예, 스키멀리즘. 뭐냐면, 스킨 미니멀리즘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스킨케어를 많이 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레디언솜 이 세 개 제품만 딱 권했을 때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거든요. 효과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스키머니즘을 추구하는 고객분들은 레디언손만 권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씩 추가해야죠. 여기서 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추가하시도록 해드리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은 이제 홈케어를 추구하는 고객분들. 나는 귀찮아도 괜찮아. 집에서 내가 정말 관리를 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풀세트로 권유를 해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상 연령대가 높을수록 좀 잘 먹히고요. 그리고 미백이 시급하신 분들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설땡땡 사용하시던 분들 중에 끈적임이나 이런 것들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거 권하면 진짜 백발백중이에요. 실제로 어머니 고객분들 중에서 이런 끈적임은 싫은데 촉촉해서 그냥 쓴다고 설땡땡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권했을 때 굉장히 흡수도 좋고 이게 뭐 끈적이지도 않고 해서 좋다라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물용 예단 혼수로도 안성맞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석에 선물용으로 레디언솜 세트로 또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섯 번째는 고객 공략 멘트 설명 어떻게 하는지. 어, 일단은 미백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에게 무조건 권해요. 미백 3중 케어라고. 이거는 한 가지 케어가 아니고 3중 케어라고. 그리고 또 미백보다는 탄력이나 보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탄력, 보습, 플러스 미백까지 된다고. 예.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에 초점을 두되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더해져서 설명을 해주시면 됐고, 그래서 그렇게 탁월한 제품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전 성분이 마이크로플루다이저 공법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성분이 아니고 아까 그런 좋은 성분들이 모두가 공법 처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흡수율과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가성비 좋다. 예, 가성비로 너무 좋다. 그리고 앰플 아까 제가 비교해 드렸던 것처럼 용량, 가격, 사용의 편리함 이런 것들 비교해 드리고, 또 간편한 사용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지 않나요? 그냥 바르기만 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어필하시면 좋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스키멀리즘 세대나 아니면 홈케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어필하기 좋으실 거고, 다른 제품하고 이렇게 특히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뭐 집에서 만약에 체험을 한다거나 하시면 사용하고 있는 제품하고 꺼내서 이렇게 흡수율이나 그 이후의 끈적임이나 이런 거 비교해 보시면 좋은데, 단 주의하실 게 있으세요. 사용 제품을,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좋지 않다라고 깎아내리는 건 금물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좋지 않다라고 막 했을 때는 우리의 언어도 부정적으로 언어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얘기하지 마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지만 그 제품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이다라는 것을, 그런 점을 어필해서 고객이 스스로 우리 제품이 더 좋다는 걸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인쇄덤과 꼭 같이 사용해야 하나요? 인쇄덤을 사용 중이신 분들은 이제 프리미엄 고기능성 라인이다 하고 추가해 주시면 되고, 왜냐면은 그렇게 됐을 때 보습 미백 탄력에 미백 효과까지 더블로 효과가 있고 또 재생까지 해주잖아요. 그리고 사용 중이지 않으신 분들은 고객 니즈에 따라서 꼭 다 같이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트로 사용했을 때 드라마틱한 효과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로 권하게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화장대에 있는 제품을 바꾸게 하라고 예전에 우리 김한주 점장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제품을 일단은 써보시게, 하나로 제대로 써보시게 하고 그 화장대를 점령할 때까지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저희 강의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저는 지금 PC에서는 안 들리거든요. 들리시면 들리신다고 우리 댓글 한 번만 달아주시겠어요?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배움은 끝이 없구나, 진짜.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공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 준비가 진짜 쉽지 않구나, 이게. 그런데 그동안 준비해주신 우리 점장님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겠다, 너무 애쓰셨겠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배운다는 것, 그리고 가르친다는 거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 가끔은 저희가 동요에서 이렇게 큰 깨달음과 그런 감동을 얻을 때가 있어요.
저희 7살 아들이 6살 유치원 수료식에서 합창한 영상을 유치원에서 보내줬거든요. 근데 노래 가사를 듣는데 저는 인쇄점 이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 이라는 그런 제천 간디학교의 그런 교가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자막에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가사들이. 잘 들리시나요? 근데 이 노래가 제 노래 안 들려요. 보면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그리고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가사가. 앞으로도 우리 함께 서로에게 배우면서 꿈을 꾸고 또 가르침으로 희망을 주면서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W본부의 모든 점장님, 매니저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강의에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만 끝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